오늘 수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글리프트 Unifying Localization and VR Understanding이라는 제목이고 구글 리서치에서 나왔고 11PR 2022년도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 글립 1이라는 논문의 이제 후속작인데 뭘 하려는 거냐면 이제 기존에 저희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립이나 글립 같은 이제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해놓은 VR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을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얘네들이 집중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태스크 중에서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와 VR 언더스탠딩 태스크라고 이제 얘네들이 특히 관심 있는 거를 분류를 했는데 먼저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즉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위치를 찾는 그런 행동을 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 VR Understanding 태스크는 비주얼과 랭귀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 두 개 간의 하이레벨 시멘틱 관계를 이해해서 어떤 특징이나 조금 하이레벨한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과 언더스탠딩을 같이 하고자 하는 메소드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해서 오브젝트를 찾고 그다음 그 오브젝트를 나온 오브젝트를 가지고 언더스탠딩을 하는 두 가지를 두 번을 돌려야 되는 투 스테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투 스테이지 구조 같은 경우보다 이거를 그냥 한 번의 학습과 한 번의 인퍼런스로 할 수 있는 유니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도 훨씬 한 번만 하니까 편하고 뭐 코스트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전력 소모도 줄이고 하면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언더스탠딩 테스트를 하는데 주요하게 생각한 챌린지가 뭐냐면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텍스트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보고 떤 클래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 된 아웃풋 결과를 나와야 되니까 이미지를 되게 파인 그레인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VR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체가 뭔지,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등등의 하이레벨한 시멘틱을 해야 되는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랭귀지와 비전을 한 번에 언더스탠딩을 해서 퓨전을 해줘야 된다는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자들은 한 번에 하나의 모델로 하고자 해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 보시면은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의 대표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언더스탠딩 태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VQA랑 이미지 캡셔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 네 개의 태스크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게 이걸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립 V1에서 제안을 한 이 VR 그라운딩이라는 태스크가 이 두 개의 태스크의 교점에 있는 태스크이고 이거를만 잘 학습을 시키면 이걸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사용을 해서 이것만 조금씩 파인 튜닝하면은 저 네 개의 태스크에 전부 다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VR 그라운딩이라는 테스트가 일단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클립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오고 다양한 텍스트가 들어와서 그 텍스트들이 인코딩된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의 두 개의 컨트라스티브를 계산을 해서 어떤 클래스인지 찾잖아요. 근데 이 VR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가 어떤 하나의 단어 클래스가 아니라 센텐스 형태로 들어와도 이게 똑같이 클립처럼 학습은 되는데 이제 클립의 클래스가 이제 하나의 보캐뷸러리에서 저런 명사 구로 바뀌어가지고 센텐스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VL 그라운딩을 해서 이제 클립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 전체적인 오버뷰에서 특별하게 기존 방식과 다르게 추가한 몇 가지 자기네들의 컨트리뷰션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요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레이어가 마지막에 필요한데,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는 기존에 다 FC 레이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거를 쓰지 않고 우리가 클립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하는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 인베딩들 간의 컨트라스티브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거랑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매칭 레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전부 다 바꾸는 방식으로 이런 멀티태스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두 번째로 이런 랭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랭귀지 모델을 이해시키려면은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 기존의 글립 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마스크드 모델링 로스 같은 거를 넣지 않았는데 얘네들의 랭귀지 인코더에는 마지막에 마스크드 랭귀지 로스를 넣어줘가지고 버트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그 방식으로 어, 이 텍스트 이제 시퀀스들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서로의 상관관계를 텍스트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두 번째로 이 랭귀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것을 하나 넣어줬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어, 이거는 글립 원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글립 원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이미지 안에 그 위치가 어느 그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그라운딩을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클립이라는 거에서 발단을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클립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는 있지만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의 위치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얘네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 이미지 안에 그 디스크립션이 있을 텐데 디스크립션 안에 설명이 되게 장황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찾고자 하는 물체들만 일단은 고르는 거죠. 1차적으로. 고르려면은 그 텍스트를 어떤 그 안에 명사들이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 안에 명사 구로 만들어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기존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명사 구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와 명사 구로 이루어진 이미지 텍스트 셋이 있어요. 그걸로 학습을 하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VL 그라운딩이고 이게 그리 먼 내용인데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은 또 바운딩 박스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걔네들이 손수 일부 이것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손수 일부 어노테이션을 해서 티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티처 모델로 이제 나머지 엄청 큰 와이드 웹에서 모은 데이터를 수도 라벨링해서 쓰는데 이제 그런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 학습 방법을 이제 가져오는 테마라서 여기 VL 그라운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구 형태로 저 오브젝트 셋이 구성이 되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패스가 네,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보캐뷸러리가 들어가요. 네, 세그멘테이션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저런 언더스탠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걸 이제 명사구라고 얘네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noun phrase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냥 쭉 있는 나열된 디스크립션이 사실 있잖아요.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는 거기에서 명사들만 추출한 그런 셋이 그래서 그냥 이미지와 디스크립션 셋을 이미지와 거기 안에 있는 오브젝트 명사들을 셋으로 바꿔가지고 그라운딩을 학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만든 거죠. 네, 퀘스천이 들어가고 이미지 캡션은 뭐 이 픽처 오브 뭐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 텍스트 인코더가 이제 어,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저렇게 마스코드 랭귀지 모델링을 로스를 넣어가지고 마스킹 된 거를 맨 마지막에 예측을 하도록. 이게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오버뷰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뭐 멀티태스크를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모든 거에 적용이 가능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 모든 게 적용 가능한 그게 요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로 이루어지고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퓨전하는 블록까지 해서 여기서 퓨전된 이미지 피처와 퓨전된 텍스트 피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퓨전된 이미지 피처와 퓨전된 텍스트 피처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프리트레이닝이 요 이미지, 텍스트, 딥퓨전 블록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5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뒤에 다 설명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랑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거고, 인코딩된 각각의 이제 서로 보지 않았던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한 번씩 퓨전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텍스트를 한 번 본 이미지 피처가 있는 거고, 텍스트가 이미지를 한 번 본 텍스트 피처가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 저런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텍스트 피처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 셋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클립처럼 가장 가까운 유사도를 가지는 텍스트를 리콜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하나의 VL 그라운딩 태스크로만 프리트레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만 프리트레이닝을 해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요 5개의 되게 심리스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유니파이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주장입니다. 네네. 네. 이거는 근데 프리트레이닝이라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태스크에 적용할 때 당연히 다운스트림에 파인튜닝 합니다. 네. 네네네.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3가지의 로스로 전체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그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시켜주는 태스크 로스인 L 그라운드가 있고 이 L 그라운드는 글립 1에서 쓴 거랑 똑같아요. 글립 1에서 제안한 거고 얘네들의 컨트리뷰션 얘네들이 여기서 추가로 넣은 거는 두 번째 저 L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 리전 월드 컨트라티브 로스라는 거랑 세 번째에 있는 저 랭귀지의 서로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는 랭귀지 모델링 로스, 마스코의 랭귀지 모델링 로스 L, MLM 저 2개를 새로 얘네가 추가한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고 L, 이제 L 그라운드는 L 로컬이랑 L 인트라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OD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2개의 로스를 쓰잖아요. L LOC는 거기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로스고 L 인트라 같은 경우는 어떤 클래스인지 이거 잘못됐네. 둘 다 인트라라고 썼네요. 요거는 인터인데 제가 이건 오타고요. 두 번째가 인터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는 저 이미지 안에서 어떤 클래스를 디텍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스인 거고, 저 인터는 서로 다른 배치에 서로 다른 이미지 간에 또 계산이 되는 로스인데 뒤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로스인 L 그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번 쭈루룩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설명 텍스트가 어떤 명사 구들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존재를 하고 이미지도 예를 들어 배치 단위로 들어오면은 뭐 여러 개의 이미지와 여러 개의 텍스트 셋이 들어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로컬라이제이션을 일단 안에 이미 한 이미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 L 인트라 같은 경우는 한 이미지 안에서만 계산이 되는 로스예요. 그래서 이거 한 이미지 안에서만 계산이 되는 요 L 인트라 로스가 기존의 글립 1에서 학습을 시킨 방식이에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미지가 일단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를 해서 나오면은 그 이미지 안에 리전이 위치할 것 같은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L개의 리전에 따른 오브젝트 피처들이 나오게 되고 텍스트 인코더에 요 각각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들의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지 피처들이랑 텍스트 피처들이 각각 나오면은 서로 이제 아직 안 봤으니까 이거를 서로 보게 만들어주는 퓨전 블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얘네들 거는 아니고 클립 1의 내용인데 클립 1에서 저걸 어떻게 퓨전을 하냐면 크로스 어텐션을 써요. 크로스 어텐션을 쓰는데 어, 예를 들어 오브젝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이미지의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쿼리랑 키에는 오브젝트랑 텍스트가 각각 들어가고 밸류로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텍스트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나온 웨이트를 텍스트에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원래 오브젝트랑 다시 레지듀얼하게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되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그거의 반대 가적으로 이번엔 밸류를 이미지로 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디퓨전 블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O가 이 텍스트를 한번 어텐션이 돼가지고 더해진 게 O1이 되는 거고 이 P 도트가 퓨전이 돼서 나온 게 그냥 P1부터 Pn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가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퓨전이 된 이미지 오브젝트 피처들이 쭈르륵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아까 로컬라이제이션과 이미지 안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저기에다가 이제 FC 레이어 한두 개로 이루어진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작은 헤더를 달아서 요 로컬라이제이션을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클립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졌죠, 이제. 이 이미지들의 리전에 해당하는 피처들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텍스트 피처들의 서로의 시밀러티를 구해가지고 컨트라스트 로스로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그래서 기존 네, 조그만 게 혹시 요 밑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물체들의 단어 텍스트입니다. 저기. 저 1, 0은 그러니까 요 person has은 이제 배치가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가 있어서 랭귀지도 첫 번째, 두 번째 배치가 있는 거고 그냥 요 위에 진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erson과 요 맞는 해당하는 것만 1을 줘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해주는 거고 네거티브 페어는 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 요 중에서 요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person에 지금 포지티브 그 GT가 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지 인코더가 스윙 트랜스폼. 네. 그거에는 써 있지는 않은데
신 트랜스포머를 썼으니까 그게 얘네들이 또 세 개의 모델, 서로 다른 이제 사이즈의 모델을 제안을 했으니까 아마 모델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것도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이 컨트라스티브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어, 배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죠.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학습이 잘 되는 성질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한 이미지 안에서 얘네들을 지금 일단 기존에 이게 1의 방법이니까 시키다 보니까 배치를 무한정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 방법의 문제점을 얘네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립 1의 이제 논문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새로 보완해낸 두 번째 로스가 요 두 번째 인터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은 아까 오른쪽에서 한 짓을 여러 개의 배치를 다 보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배치가 들어오면 이미지도 두 개가 있을 거고 텍스트 셋 그거를 설명하는 텍스트 셋도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설명하는 텍스트 셋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긴 시퀀스로 놓고 컨트라스트를 요 안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기존에 한 가지 이미지에서만 했을 때 좀 부족했던 성능을 이런 식으로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컨트라스트 로스를 학습시킴으로써 좀 더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네. 이 어노테이티브 포지티브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GT로. 이 물체는 여기에 있다. 어노테이션이 돼 있는 거죠. 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포지티브 GT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가 회색인데 이렇게 이제 배치 단위로 이미지라 텍스트를 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뒷장에 나와요. 뒷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면은 요거랑 요거끼리 얘랑 요 단어랑 이거 확대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캡션이 아닌 다른 캡션을 가져왔을 때도 그 캡션에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여기서 추가를 해준 게 보시면은 요 이제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다 피처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텍스트가 겹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겹치는 텍스트에 대해서 GT를 포지티브로 바꿔준 게 요 주황색이고 기존의 요 회색은 그냥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GT 값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백본으로 스윙 트랜스포머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DETL 구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패치로 쪼개서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쿼리랑 인베딩이 되면서 그 애초에 스윙 트랜스포머가 다양한 리전 사이즈를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문제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리전도 볼 수 있고 모든 위치를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로도 보니까 어차피 스윙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거가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패치도 다양한 크기로 다양한 리전으로 다 나오니까 음, 그래서 사실 이 컨트라스티브 트레이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요 L 그라운드 로스와 이 두 번째 인터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로스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내용이 첫 번째에 이렇게 인터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학습을 했을 때의 장점이 요 네거티브 샘플들을 배치 개수만큼 곱해지는 만큼 훨씬 더 많이 곱에 비례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 되고 둘째로 이제 얘네들이 보시면은 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보기 전에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퓨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을 퓨전을 시켜버리면은 얘네들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 단위로 얘가 요 이미지가 요 텍스트랑 페어다 아니면 저 이미지는 저 텍스트랑 페어다라는 게 뒤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얘랑 페어가 맞지 않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얘는 무조건 0이네 라고 우리가 GT를 계속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학습이 좀 더뎌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앞쪽에다가 일부러 컨트라스티브 학습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쵸. 네, 퓨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요 0번이 다 0으로 안 하고 1이 중간에 왜 들어가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디스크립션이더라도 그 물체가 우리 이미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맞는 거는 GT를 추가해서 해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그걸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막 추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안에서 어차피 텍스트를 GT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펄슨이 있고 여기도 펄슨이 있잖아요. 배치 안에 애초에 텍스트가. 그걸 보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코드 랭귀지 모델링 로스까지 여기 보시면은 요 텍스트 퓨전된 이미지를 한번 본 퓨전된 텍스트 시퀀스에 대해서 마스킹을 해가지고 랭귀지 모델링 로스까지 써서 총 요 앞에 보여진 4개의 로스로 어, 이런 프리 트레이닝이 일단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 트레이닝. 그거는 이제 뭐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죠. 마스킹 같은 그러니까 요 텍스트들의 시퀀스가 들어오니까 요 키들 중에 하나를 마스킹합니다. 네, 오는 안. 네. 근데 퓨즈된 네네 맞습니다. 네네 퓨즈된 앱니다. 네네. 얘네들이 저 텍스트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기존의 클립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워드 하나하나가 다 다른 배치에 태워져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VL 그라운딩 같은 경우는 저 단어 구들이 하나의 센텐스로 들어와요. 그게 가장 또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텐스들의 시퀀스들 중에 하나를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치에 있는 걸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센텐스로 워드들의 시퀀스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스킹해요.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O 도트 1부터 N까지랑 P 도트 1부터 N까지가 서로 크로스 어텐션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O가 P에 대해서 밸류를 P로 두고 크로스 어텐션 된 게 저
O 도트가 빠진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P가 O를 보고 크로스 어텐션 한 게 밑에 있는 P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인터에서는 각각 태스크에 대한 디코더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레임워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끝에 나온 저 O1부터 N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작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만 달면은 이제 거기서 바운딩 박스는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수행이 되고 그렇게 수행이 된 바운딩 박스는 저 오브젝트 피처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여기에다가 FC 레이어 헤드로 이루어진 바운딩 박스 헤드를 하나 담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헤드에 태워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최종적으로 리파인된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게 되고 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에 기반한 리전의 피처들을 뽑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세그멘테이션을 한 개 더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그멘테이션 헤더를 하나 더 달아서 세그멘테이션 픽셀을 예측을 하게 하는 세그멘테이션 헤더를 하나 달아서 간단하게 수행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VQ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떤 답변을 내야 될까 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질문이 텍스트 형태로 들어오면은 텍스트 앞에다가 클래스 토큰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그 CLS 토큰이 예측을 할 수 있게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달아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CLS 토큰으로 해서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태워서 VQA는 진행이 되게 되고요. VQA에서 캡처는 요 이미지와 요 여기에 해당하는 랭귀지로 들어가요. 똑같이 여기 텍스트 인코더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프리 트레이닝이고 이제 당연히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VQA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바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OD랑 세그멘테이션은 진짜 거의 바로 할 수 있고 VQA랑 캡션은 랭귀지 그 VQA 데이터셋에 대해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캡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뒤에다가 랭귀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한 개 달고 이제 유니 디렉션이나 바이 디렉션이 아닌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는 어, 랭귀지 제너레이션 로스를 달아가지고 캡션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텍스트 제너레이터를 달아서 마지막으로 캡션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리트레인드 된 요 모델 하나 가지고 뒤에 헤드들만 조금 추가를 해서 4개의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요 앞에 두 개는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그냥 바로 갖다 써가지고 할 수 있고 요 두 개는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네, 네네 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위치한 바운드 박스까지 세 개의
트리플 페어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디텍션 데이터셋으로도 학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디텍션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그냥 이제 어차피 센텐스 인코딩 할 수 있으니까 워드도 인코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디텍션 데이터셋으로도 학습 가능해서 디텍션 데이터셋과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 두 개를 합쳐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이 t가 그 텍스트 해당하는 텍스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 정보, GT 정보 같이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포맷으로 돼 있고 어, 네, 요 이미지 텍스트 바운딩 박스에 대한 그 GT가 일단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존의 글립 1이 그거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엄청 많은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만 웹에서 크롤링 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 텍스트는 요 이미지 상에 어디에 있어? 라고 글립 1한테 물어봐서 수도 라벨링을 해가지고 엄청 큰 이미지 텍스트 바운딩 박스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총 그래서 3개의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브젝트 365라는 데이터셋은 2 밀리언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30 밀리언 개의 바운딩 박스가 존재하는 디텍션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이 디텍션 모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골드 G랑 캡션 4M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골드 G는 아까 이 글림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이것도 수도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휴머니 어노테이션 한 이미지 텍스트 바운딩 박스 페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글립에서 제안한 골드 G라는 이 트리플 페어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되게 양이 적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걸로 학습된 글립 모델을 바탕으로 얘네가 직접 웹에서 크롤링한 4밀리언 단계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모아가지고 저 글립 1으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시킨 캡셔닝 데이터 캡션 4M이라는 걸 얘네가 또 만들어서 총 3개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뭐 이미지 장수로 따지면은 6밀리언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600만 개. 네, 맞습니다. 이미지 안에 이제 클래스도 엄청 많고, 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프리트레이닝이 된 이후에 어떻게 단스트림 태스크들과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를 한 이게 가장 메인 실험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previous localization 모델들의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싱글 모델로 뭐 다양한 태스크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비해서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만으로도 이런 포코 디텍션의 디텍션 데이터셋이나 이런 레어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LVIS 디텍션 데이터셋 아니면 좀 리얼 월드의 다양한 물체들을 담고 있는 오딘 W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디텍션 성능이 기존 애들보다 높았다라고 말을 했고 다음으로 요 코코 마스크 요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고 요 프레이즈 컷 이것도 세그멘테이션인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마스크 RCN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알려져 있는 걔네들에 비해서도 훨씬 잘 되는 걸로 성능을 알려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VQA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비주얼 벌트와 유니터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이었는데 그것보다 좋고 마찬가지로 캡셔닝도 빈 VL이라는 이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이 GPV 유닛 유니콘 MDTR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글립에서 하고자 하는 거랑 같이 유니 모델로 로컬라이제이션과 언더스탠딩을 다 하려고 했던 애들인데 걔네들이랑 같이 비교해봐도 기존 유니파이드 모델보다도 자기네들이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성능은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설명을 한 걸로 요 글립이랑 글립 V2를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바로 제로샷 인퍼런스 했을 때, 그리고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인퍼런스 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텍스트 인베딩이 들어가잖아요. 그 텍스트 인베딩에다가 작은 프롬프트 인베딩을 더해가지고 프롬프트 튜닝만 해서 학습을 다시 파인 튜닝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한 실험인데, 이거는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이렉트 요 파인 튜닝을 한 결과가 요 빨간색인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확대를 해볼게요. 네. 기존의 데이터로 풀리 파인 튜닝 한 거랑 자기네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조금만 튜닝을 해도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성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아까 텍스트 인베딩에서 뒤에서 퓨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튜닝 효과가 이미지랑 텍스트의 양쪽에 다 효과가 존재를 해서 기존에 그냥 텍스트만 프롬프트 튜닝 하는 것보다 프롬프트 튜닝은 네, 요 P의 시퀀스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작은 이제 웨이트 인베딩을 하나 추가해서 런업을 한 거를 추가해서 프롬프팅을 했다 합니다. 다운스트림 이제 프린트랜드 모델을 다운스트림에 튜닝할 때 그렇게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저 VR 모델 자체가 오브젝트 디텍션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을 한데 어, 거기에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 셋에 대해서 직접 파인 튜닝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성능이 당연히. 그거랑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거를 풀리 파인 튜닝을 하는 거에 비교해서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 작은 프롬프팅만 추가해서 파인 튜닝을 한 거랑 그거 두 개를 비교해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코더, 디코더 전부 다 그냥 학습을 시켰을 때, 전부 그냥 전체를 다 풀고 풀리 파인 튜닝 했을 때, vs 저 모델은 그대로 프리즈하고 프롬프트만 파인 튜닝 했을 때. 네. 네, 크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나쁜데, 그렇게 엄청 많이 컴페어러블 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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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클립 원이랑 크게 다른 점이 그겁니다. 이 VL은 보면은 글립 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안 썼기 때문에 센텐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VQA랑 캡셔닝 같은 태스크는 아예 없습니다. 못하고 얘네들은 가능하고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인터 이미지 클래스, 인터 이미지 컨트라스트 로스를 제한해서 그거 두 개가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 3번과 5번을 먼저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요 5번 로우에 3번에서 비해서 추가된 게 이 인터 이미지 워드 리전 로스 얘네가 제한한 건데 얘네들이 그런 걸 제한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성능이 컨트라스트가 잘 됐기 때문에 올랐다. 그 올레이션이고 요 MLM 로스 로우 4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3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를 하니까 기존의 랭귀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었을 때보다 이런 VQA나 캡셔닝 에 대한 성능에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걸 에블레이션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진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은 데이터를 써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되는 거 맞냐 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건데 보시면은 어, 이제 처음에 이 두 개는 어노테이션이 있는 데이터고 요 캡션 4M과 12M 요게 이제 글립 1으로 바운딩 박스를 수도 라이블링 해가지고 추가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한 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첫 번째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이제 아까 그 인터 이미지 로스에 대해서 검증을 했더니 그거가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다. 모든 데이터셋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과가 좋았다. 라고 마지막으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가 있었고요. 어, 이제 끝났는데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프리트레인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제안한 인터 이미지 리전 월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시키면은 배치 사이즈가 커져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훨씬 잘 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다운스트림 여러 개의 소프트 퍼포먼스와 컴페어러블 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 이런 라지 스케일 웹 데이터를 쓸 때 잘 골라서 델리케이트하게 써라.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논문 내용은 끝납니다. 네, 이상입니다.